FOMC라는 빅 이벤트를 소화했던 어제, 사실 어제 정규장에서의 흐름은 양호했는데 문제는 애프터마켓에서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미국 지수 선물이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 약세의 영향이 장 초반까지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이 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장중에 낙폭을 떨쳐내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채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주가 급락 때문에 놀라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과연 이 같은 급락이 정당한 것인가? 과장된 측면은 없는가?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을 제기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밖에도 정말 간밤에 여러 종목들의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글로벌 비트 혜은 앵커의 부재로 인해서 저 혼자서 여러 가지 시황 소식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의 움직임부터 보시죠. 다우지수 오늘 당일 상승률 650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48,700포인트 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라클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0.25%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또 장중까지 낙폭을 보이고 있던 S&P 500 지수 0.2%의 플러스입니다. 6,900포인트 도달하면서 거래를 마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오라클을 비롯한 AI 관련주들 그리고 빅테크주들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우량주들 유입되는 그런 섹터 로테이션이 나타나는 하루였다고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라클이 장중까지는 13%대까지 낙폭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후반 들어서 그래도 낙폭을 벌렸다, 조금 줄였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FOMC에 대한 해석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의 해석을 보시면 온건한 매파적 인하였다.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소리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점도표에 보면 내년 1년을 통틀어서 금리를 딱 한 번만 내려주겠다라고 했죠. 분명히 매파적인 색채가 강하게 띄었던 FOMC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졌던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냉각이 확인되고 있다. 이 점을 근거로 해서 추후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 온건하다라는 이 형용사가 앞에 붙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CME 패드워치2에는요, 내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2번 혹은 많게는 3번 그 이상으로 인하시켜줄 거다라는 가능성이 토탈 72%대까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시장은 어제의 FOMC를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빅스 지수가 4% 급락하면서 15선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위험 선호도에 대한 어떤 지표로 여겨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1%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도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가격이 4에서 5%대까지 장중에 낙폭을 벌리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를 보면 어느 정도 리스크 센티먼트가 좀 회피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킹이 되고 있죠. 여러 월가 IB들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엇갈린 시각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측에서는 산타랠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S&P 500 지수의 연말 7,000선 돌파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7,000포인트를 돌파하기까지 딱 100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올해 기간 동안 과연 그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인가? 반면에 노스라이드 측에서는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거나 아예 없을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못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 부상하게 된다면 이는 시장의 지금의 장밋빛 전망을 깨트릴 것이다. 이러한 이 양면적인 입장들도 모두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이슈, 오라클 이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의 주가가 15% 급락세를 나타냈었죠. 오라클 이슈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톰 리의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의 시장 전망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도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7,700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종가랑 비교를 했을 때 12% 가까운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20% 이상 S&P 500 지수가 연 기준 상승률을 나타냈던 횟수가 이제 올해로 3년 차에 돌입한 가운데 강세장은 4년 차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쌓여가고 있는 걱정의 벽이 오히려 순풍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강세장을 드라이빙하게 될 핵심적인 동력으로는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죠. 파월 의장의 뒤를 잇게 될 차기 연준 의장은 더 비둘기파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26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중심으로 강세장이 나타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톰 리의 선호 섹터로는 아주 전형적으로 톰 리가 원래 좋아하는 쪽은 기술주, 특히나 AI 관련주들이 되겠고요. 암호화폐 쪽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제시를 한 쪽이 소재 섹터, 에너지 섹터, 금융 섹터가 되겠는데 사실 기술주의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는가 하면 소재나 에너지 등과 같은 섹터들은 연초 대비 상승률이 5%, 7%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문가의 코멘트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종목들의 뉴스로 들어가서 오라클의 급락에 대해서 어제 이후로 월가 IB들은 어떤 진단들을 내놓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JP 모건의 레포트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익숙한 패턴이다. RPO랑 전망은 상향 조정했지만 엇갈린 분기 실적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어제 오라클의 실적 발표 이후에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락했는가 그 명분을 찾아보자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소폭 미달됐고 자본 지출은 상향 조정했다. 시장은 여기에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의 상승의 재료들을 봤을 때에는 대규모 AI 인프라 수요의 주요 수혜자로서의 입지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JP모건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RPO가 단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스토리의 전형적인 이분법적 특성을 우리가 이번에 재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장기적인 성장성은 매우 가시적이지만 지금 당장의 손익 그리고 현금 흐름 FCF가 매우 제약적인 수준이다라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대 요인과 단기적인 방해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따라서 유의미한 수익성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의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목표 주가를 원래 $270로 앞서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230까지 낮춰 잡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월가의 대부분의 IB들은 이러한 JP모건의 목소리에 함께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던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조정 내역들을 쭉 뽑아왔는데요. 보시면 키방크가 350에서 $300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파이퍼 샌들러 역시도 380에서 $290로 하향 조정. 캔터 피츠제럴드는 원래 스트릿 하이 수준인 $400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IB였습니다. 굉장히 불리시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던 TD 코엔까지도 이제는 $300 초중반대까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시티와 바클레이즈 그리고 스티펠 등의 주요 유력 IB들이 전부 다 목표 주가를 내려잡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이들의 투자 의견은 여전히 전부 다 매수 의견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수정된 목표 주가를 기반으로 했을 때 월가의 컨센서스를 생각해보자면 $346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2개월 동안 이제 주가가 73% 여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여력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투자 의견에 대한 컨센서스는 moderate buy,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수할 만한 구간은 아닌데 어느 정도 보유하고 매수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시각들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11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보유 의견 그리고 1명의 애널리스트만이 매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오라클 이 한 종목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정리된 월가 IB들의 의견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오라클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0.8%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하락이 여타 AI주들 그리고 빅테크주들에게까지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1.5%의 마이너스,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 1.4%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애플이 약보합권, 아마존과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까지도 오늘은 전부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자금들이 조금은 더 전통적인 경기 순환주들 혹은 가치주들로 유입이 됐던 것이 간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순환주들, 산업주, 특히 소재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와 금융 섹터까지도 초록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 안에서도 특히나 강한 초록불을 켜냈던 것이 바로 금융주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금융업종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1%대 중반의 상승으로 S&P 500의 11개 업종 가운데에서 2순위로 가장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각각 6% 그리고 4%대의 급등으로 진행된 점 체킹이 되고 있죠. 특히 비자의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좋은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투자 의견이 중립이었는데 이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됐고요. 지금 비자의 멀티플이 10년 내 최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저렴한 메리트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접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될 텐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확장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중기적으로는 두 자릿수의 매출 그리고 EPS 성장률이 전망된다라는 고무적인 코멘트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자가 다우지수 급등의 주역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일라이릴리의 주가 역시 1.6%의 플러스권을 나타내고 있죠.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레타루투타이드라는 약물의 이름인데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요. 무엇보다 무릎 관절염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어떤 플러스적인 효과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반응이 나타났던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GE 버노바가 유난히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산업 섹터 내에서 포함이 되고 있는데 시포트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GE 버노바의 주가가 굉장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2배 상승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에만 20% 급등했습니다.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다라는 의견 속에서 주가는 2.6% 쉬어가는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뉴먼트의 최근 질주도 눈에 띄고 있죠. 금 가격 그리고 은 가격이 계속해서 랠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금과 은 사업을 둘 다 영위하고 있는 뉴먼트의 주가는 오늘 장에서도 5%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간밤에 정말 신나는 디즈니와 오픈 AI 간의 협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애니메이션 회사 그리고 세계 최고의 AI 회사 이 두 회사의 협업이라니 생각만 해도 참 신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양사의 CEO가 간밤 CNBC와 함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부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Do you view it? Do you expect that it's in fact going to lead to more activity on the platform, the ability to use these characters? Yeah.
we hear so much from users about how much they love Disney's characters. Disney, I think, is the greatest storytelling company in the world, bar none, and people really want to connect with Disney characters and express creativity in new ways. And we are confident from everything we've heard from our users that they're going to respond very well to being able to do this. And I hope that it'll unleash a sort of a whole new way that people use this technology and a new model for the companies making the technology and rights holders to sort of responsibly figure out how to get this done together. 주요 골자부터 보겠습니다. 총 10억 달러의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디즈니가 오픈 AI에 1.5조 원의 지분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요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역대 사례 중에서는 생성형 AI 기업에 투자하는 최대 규모가 됐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디즈니가 캐릭터 사용을 허가시켜준다라는 점인데 200여 개의 인기 캐릭터들, 여기에는 미키, 신데렐라, 릴로와 스티치, 그리고 에리얼 등 여러 가지 그 프린세스 캐릭터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 캐릭터들이 모두 오픈 AI의 소라 플랫폼에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의 소라는 이 캐릭터들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앞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디즈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 그리고 테마파크에게까지 이것을 접목시키게 된다면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파트너십을 계기로 해서 디즈니가 앞으로 출시하게 될 애니메이션들,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효과에 있어서 정말 많은 창의성들을 구현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훨씬 더 브로드한 레인지에서 재미있는 시각적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간밤에 또 한 가지 전해졌던 소식이 오픈 AI가 새로운 모델 GPT 5.2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이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인데 코딩과 과학 등 여러 가지 업무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성능이 강화됐다라고 하고요. 제미나이 3.0이 주요 벤치마크에서 지금은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다시금 GPT 5.2로 해서 오픈 AI가 1위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이제 앞으로 며칠간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뉴욕 증시에서 크게 움직였던 특징주들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리비안의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새로운 AI 기술 그리고 인하우스 칩, 그러니까 자체 칩 개발 소식을 알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식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부채도 더 많이 조달해야 될 테고 수익성은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을 안아가면서 주가는 6%대 급락, 그리고 리비안이 자체 AI 칩을 개발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엔비디아 투심을 함께 악화시켰던 요소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미나이 스페이스 스테이션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해당하는데요. 예측 시장이죠. 이 프리딕션 마켓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회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두 자릿수의 급등, 32% 가까운 폭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위성 이미지 업체이죠. 그리고 우주 개발 관련주로도 포함이 되는 플래닛 랩스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8,100만 달러의 매출액, 이제 7,200만 달러가 원래 시장의 예상치였기 때문에 이를 유의미하게 능가하는 수준이었고요. 주가는 35% 급등하면서 17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감 후에 여러분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이슈는 브로드컴의 실적 결과가 되겠습니다. AI의 투심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이벤트이고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실적이 막 발표되고 있습니다. 나온 수치를 바로 확인해 보자면 컨센서스가 174억 달러의 매출액이었는데 양호하게 나왔네요. 180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매출이 잡히고 있고요. EPS도 좋습니다. 1.87달러가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1.95달러로 더블 비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반도체 솔루션 매출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최근 TPU, 그러니까 ASIC 부문의 어떤 매출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매출 그리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게
나오게 됐는데 현재 발표치가 110억 7천만 달러로 역시나 컨센서스를 웃도는 모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브로드컴의 시간외 주가 흐름까지 확인을 해보신다면 2.3%의 플러스권입니다. 어제 오라클로 충격으로 인한 AI주들의 투심이 좀 다쳤었는데 오늘 브로드컴의 실적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